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떤 선은 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강의실에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29의 대학원생이었고 답을 해야 할 사람은 53살의 지도교수였습니다. 존경에서 시작된 감정이 언제부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해갔는지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형광등이 하나씩 꺼져가는 강의실에서, 책장을 넘기는 손끝이 스치는 연구실에서,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걷는 캠퍼스 길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경계를 확인해 갔습니다. 규정이 있고 나이의 차이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마도 문 앞에서 멈춰선 그 밤이었을 겁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서 말이죠.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것은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시작이었을까요? 절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진짜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강의실에 밤이 내릴 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은 강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윤정은 칠판에 적어둔 마지막 문구를 지우며 오늘 수업을 정리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논문 초고 작성 잊지 마세요. 윤정의 말이 끝나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기 시작했고 강의실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은 강의 자료를 정리하며 가방에 넣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들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오늘 강의에서 말씀하신 텍스트 해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도연은 노트를 펼치며 윤정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윤정은 가방 정리를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의실에는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한가요?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 사이의 경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가 작가를 떠나는 순간 정말로 작가의 의도는 의미가 없어지는 걸까요? 윤정은 도연의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필기한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이 문제는 문학 이론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부분입니다. 윤정은 강단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도연도 따라와 첫 번째 줄 책상에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텍스트가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독자의 것이 된다는 관점이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작가의 의도를 무시할 수는 없죠. 창작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도 중요한 해석의 단서가 되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윤정은 그의 진지한 모습을 바라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을 때 16세기 영국의 사회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21세기의 시각으로만 해석한다면 놓치는 부분이 많겠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나요? 도연의 질문에 윤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학술적인 답변을 했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더 개인적인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텍스트를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생의 배경이나 유전자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잖아요. 도연의 펜이 멈췄습니다. 그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렇다면 텍스트도 성장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그렇죠. 매 순간 새로운 독자를 만나면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래서 고전이 고전인 거예요. 시대를 넘나들며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내니까요. 윤정이 말을 하는 동안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정이 설명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그녀의 손그림자가 도연의 노트 위로 스쳤습니다. 순간 둘 다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이 재빨리 손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펜을 든 채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강의실에서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나요?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도연이 노트를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윤정과의 거리가 한 걸음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텍스트가 독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진짜 의미를 드러내는. 윤정은 도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질문 속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떤 텍스트들은 정말로 특별한 독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는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산 가져왔어요? 아니요. 오늘 아침에는 맑았어서. 그럼 잠시 기다려야겠네요. 이런 날씨에 나가면 감기 걸려요. 도연은 윤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비가 그치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강의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윤정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는 어떤 독자인가요? 텍스트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마 조심스러운 독자인 것 같아요.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천천히 여러 번 읽어가면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도연의 대답에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독자의 자질이네요. 텍스트도 그런 독자를 좋아할 거예요. 창밖의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형광등은 깜빡이며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형광등이 차례로 꺼져가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윤정은 책을 덮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오후 6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1시간 가까이 흘렀지만 도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윤정이 물었을 때 도연은 고개를 들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 중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윤정은 가방 끈을 어깨에 매다가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내일 상담 시간에 오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거절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잠깐만 올라오세요.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윤정의 발소리와 도연의 발소리가 번갈아 울렸습니다. 7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에서 윤정은 도연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절묘한 간격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책 냄새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윤정은 스탠드를 켜고 의자를 돌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나요? 도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해석학적 순환에 대해서요. 이해와 선의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요. 윤정은 책장에서 하이데거의 저서를 꺼냈습니다. 책을 펼치며 도연 옆 의자로 다가갔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펼쳐진 책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봐요. 하이데거는 이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윤정의 손가락이 문장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의자를 조금씩 당겼습니다. 텍스트를 더 잘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윤정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선의해와 새로운 정보 사이의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윤정은 설명하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때 도연의 손이 책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려던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설명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도연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집중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젊은 얼굴의 윤곽이 뚜렷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돌려 윤정을 보았습니다. 가까워진 거리 때문에 윤정의 표정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강의실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좀 더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도연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윤정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보낸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도교수 윤리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안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정은 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현실감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부적절할 수 있는지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윤정은 의자를 조금 뒤로 밀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도연도 그 변화를 눈치채고 자신의 의자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스탠드 불빛만이 여전히 책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더 궁금한 건 다음 주 상담 시간에 질문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도연은 노트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윤정은 혼자 남은 연구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그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클릭해서 내용을 읽어보니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적절한 거리 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 만남은 가급적 피하고 상담은 정해진 시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하라는 지침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폰을 끄고 스탠드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금 전에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도연의 손이 닿았던 서류 가장자리, 가까워졌던 거리,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마주쳤던 눈길. 그 모든 것이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교수와 학생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말입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저희는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아시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윤정은 책상 위에 놓인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계속했습니다.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의 규정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규범이기도 하죠. 도연은 윤정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진지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마음, 학문적으로 교감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윤정의 말이 끝나지 않았을 때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네. 질문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윤정은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제된 간절함이 있었고 동시에 선을 넘지 않으려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질문이요? 윤정의 목소리는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품고 있는 마음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선을 넘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 마음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조차도? 연구실 안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의 가로등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연구실의 따뜻한 조명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일어나 시계에 다가갔습니다. 시계가 좀 빨라진 것 같네요. 윤정은 시계의 전원을 끄며 말했습니다. 초침이 멈춰 서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연구실 안에서만큼은
도연은 윤정의 그 작은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멈춘다고 해서 실제 시간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만큼은 명확했습니다. 교수님,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윤정은 시계 앞에 서서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단지 학문 때문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정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고백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 씨, 죄송합니다. 너무 직접적이었나요? 아니요. 다만, 윤정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은 책상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질문과 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는 걸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질문은 어느 쪽인가요? 도연의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직접적이었습니다. 윤정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한 갈등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정직해야 할지 아니면 안전한 답변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적어도 자신만이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둘 다 답을 모르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연구실 밖으로는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조용해지고 있었고 복도의 불빛도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네. 만약 우리에게 다른 관계였다면, 예를 들어 제가 교수님의 학생이 아니었다면 어떠셨을까요? 이번에는 윤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들이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경계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도연은 윤정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고 희미한 빗줄기였지만 윤정과 도연이 연구실을 나설 무렵에는 제법 굵어져 있었습니다. 캠퍼스 가로등 아래로 빗방울들이 사선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오셨네요. 도연이 윤정의 뒤를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맑았는데 윤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방울들이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느낌이었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쓰시겠습니까? 도연이 우산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순간 윤정은 망설였습니다. 하나의 우산을 나눠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점점 새져가고 있었고 아파트까지는 꽤 걸어야 했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윤정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우산을 두 사람 위로 받쳐들었습니다.
순간 윤정은 자신이 그의 곁으로 한 걸음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작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비를 피하려면 어깨가 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정은 도연의 팔이 자신의 어깨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얇은 재킷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이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이쪽 길로 가시면 됩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들렸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한다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캠퍼스 길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비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건물 안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와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늦췄습니다. 평소라면 빨리 걸어서 집에 돌아갔을 텐데 오늘은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워졌습니다. 도연도 그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교수님, 도연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정도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그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산 밑에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네. 윤정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입술만 살짝 움직일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턱선이 평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산이 흔들리면서 빗방울 몇 개가 윤정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우산을 기울여서 그녀 쪽으로 더 가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깨가 비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도 비를 맞으시겠어요? 윤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더 그녀 쪽으로 기울인 채로 걸었습니다. 윤정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묘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요?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더욱 늦췄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이 시간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도 그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기가 제가 사는 곳입니다. 윤정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이 우산을 접었습니다. 빗방울들이 우산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잘 다녀가세요. 윤정이 말했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도연도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까지는 몇 걸음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그 거리가 매우 멀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도연이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윤정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진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연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펼쳤습니다.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처마 밑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어깨에 간간히 빗방울이 튀었습니다. 윤정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그 말을 들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윤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문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 소리조차 들릴 듯 했습니다. 교수님,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불려왔습니다. 윤정은 손을 문손잡이에서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도연의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정확히 읽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윤정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문손잡이에서 떨어진 손이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옆구리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교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윤정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 씨, 네, 교수님.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도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한 걸음이 만든 거리감이 윤정에게는 몇 미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선이 무엇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선을 지키자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윤정은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도연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목덜미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도록 신경 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네.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저와 함께 걸었던 시간을. 윤정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후회라는 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냥 가을비를 같이 맞았을 뿐이에요. 도연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가을비를 같이 맞았던 저녁으로 윤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의 불빛이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의 경계선에서 윤정은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도연 씨, 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연구실로 오세요. 논문 진도를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윤정은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마지막 순간 도연의 모습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윤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의 조용함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복도에서 도연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윤정은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문이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면서 윤정은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이었을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두려웠던 건 아닐까요? 정말 선을 넘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윤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조용히 노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마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혹시 그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까 궁금했습니다. 아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 말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이틀 후였습니다. 다시 연구실에서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과 제자로서 공식적인 관계로서 말입니다. 그때는 오늘 밤의 일들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까요?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연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한 그런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윤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을비를 같이 맞았을 뿐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윤정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밤 내린 선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절제된 관계의 시작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윤정은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도연이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정을 보자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연구실로 들어서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한 번도 그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정은 그의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고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고 창문 너머로는 오후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논문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겠어요.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연구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도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2장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3장 부분에서 논증의 흐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도연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는 윤정이 가리키는 부분을 보기 위해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현관 앞에서 느꼈던 거리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들 사이의 책상보다도 더 가까웠던 그 순간이 말입니다. 앞으로 지도 방식을 조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개별 면담을 줄이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하는 세미나 시간을 늘리는 게 어떨까 해서요. 논문 지도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다양한 관점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윤정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현관 앞에서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섰을 때와 같은 의미의 제안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면 도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윤정이 처음으로 그의 눈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가 어젯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를, 나눠 쓴 우산을, 현관 앞에서의 그 고요한 순간들을 말입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동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복잡한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대학원생들에게도 공지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업무적인 대화가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진짜 나누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 볼펜으로 메모하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윤정이 도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말했습니다. 네, 어젯밤 고마웠어요. 집까지 데려다줘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스며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도연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택시를 부르든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윤정의 말이 단순히 택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도연이 연구실을 나간 후 윤정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에는 가을빛이 완연했습니다. 어젯밤의 비는 모든 것을 씻어내고 간 것 같았습니다. 공기도 나뭇잎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무언가도 말입니다. 책상 위에 연구 계획서를 다시 펼쳐보니 도연의 성실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좋은 학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도교수로서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은 넘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그리고 절제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연구실의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여 갔습니다. 목요일은 사흘 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함께 해주신 이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하나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